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요. 카페하고 제 개인 카페하고 메가 사이트에 이제 시험지 제가 푼 거 사진 찍어서 올렸고요. 가다반도 우선 올려두었습니다. 일단 이따가 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해제 좀 자세히 할 텐데 우선 가볍게 여기서 해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학교예요. 아직 학교고 모두를 빠져나가시고 텅 빈 운동장에 이 교실에 남아서 찍으려고 하니까 저기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꼭 제가 작년에도 그러더니만 꼭 지방직 시험 보는 날에는요 꼭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날씨는 어쨌든 좋습니다. 바로 올해 지방직 2021년도 지방직 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 뒤집을게요. 카메라 워킹은 최대한 잘 신경 써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한번 보시면요, 전형적인 맞춤법하고 이제 휴전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의 2번 같은 경우에 며칠 같은 경우는 언제나 어떻게 쓰여요? 이렇게 소리 나는 형태로만 며칠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여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로서하고 로서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시면 3번에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얘가 맞는 거죠. 우리 왜 어떤 일, 시간의 한계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요 다 서로 이렇게 반대로 바꿔줘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1번에 반나절은 원래 한나절의 반이에요. 그래서 반나절이 하루낮의 반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원래 하루낮의 반은 한나절이고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1번에 반나절의 두 번째 뜻을요 하루낮의 반이라고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절 같은 경우 다른 사전에서는 이 하루낮에 받은 한나절로만 고정하고 있고요. 반나절은 한나절의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하면 1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나절 공유하는 의미는요 한나절의 반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가다반은 우선 1번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 관용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죠.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했을 때 요거 2번에 우리 왜 연결해 주라 그러면 다리를 놓다고요. 호흡을 맞추면 그냥 일에 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답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4번에 자 리을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그랬는데 리을 한번 보세요. 그 형용,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춘향이가 그네 띄는 모습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외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뒤쪽에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매번 이러네요. 손가락.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6번이네요. 자,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카페하고 사이트에 시험지 올려놨는데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B는 그죠?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 왜 B의 두 번째 말 한번 보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죠 해가지고요. 판단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셋째 줄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라고 해가지고요. 3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한번 보시면 3번에 나는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단 보면 형규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아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1문단 쪽에 보시면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이 탓이라.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건 습관의 탓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라고 나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말 그대로 그런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문제가 이제 찬찬히 보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빠른 시간 안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글쓴이 견해의 핵심은요. 공격적인 태도, 이를테면은 우유부단한 태도도 아니고 수동적인 태도도 아니고 공격적인 태도도 아니고 단호한 반응을 하라는 건데 단호한 반응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그래서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라는 거. 그리고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해서 이 조건들이 가장 잘 반영된 거 찾으면 될 텐데요. 1번에 우리 왜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얘는 한번 보시면 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좀 참아 보시겠어요가 문제가 되고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 침해하지 않으면서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면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해가지고요. 안 피우면 좋겠다. 연기가 해롭다 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어느 정도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는 태도로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거절은 아니거든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단호한 주장이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그러니까 4번처럼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9번 같은 경우에 한자성어 문제죠. 그죠? 한번 보시면 요거 일단 가위 한번 보시면요. 그죠? 호얄미 입에서도 성한 이름이 나오기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가 나와 있고요.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한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 풀이를 다 했을 건데라고 해. 그러면 늘상 처음도 아니고요. 계속 손주 걱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점에서 자나깨나 잊지 못함이라는 의미의 오매 불망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한자성어 문제가 한글로 도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 고전 시조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하고 섞어두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왜 가나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이것도 바로 답 볼게요. 4번 한번 보면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부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왜 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뭡니까? 산문시조, 산문시. 그래서 가는 시조로 3, 4조 사음부의 율격 정형시인데 나 같은 경우는 산문시기 때문에요. 정해진 율격과 음부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11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크게 지금 미국 어머니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 나와 있죠. 이게 한 단락에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락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잡기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부합하는 거니까요. 4번에 미국의 어머니는 뭡니까?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했을 때 얘는 위상이 명확하죠. 그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요. 미국 어머니, 그 다음에 일본 어머니 했을 때 서로 반대되는 속성들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시면 결론 추론하는 건데요. 일단 가만히 한번 보면 1문단, 2문단에서는 인공지능의 미래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다만 2문단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3문단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GPS 예를 들면서 사람들이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2에서 확장해가지고요. 뭡니까?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가 글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시면요. 글에 대한 이해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답만 바로 보죠. 이번에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1문단에서요. 넷째 줄 한번 보시면요. 자,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다 그러면 여러 개들 중에 하나만 알아도 불편이 없는 거니까 편의를 도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10개가 넘는 공용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이해가 되는 거고요. 14번 한번 보시면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도 이제 되게 무난한 글인데요. 일단 선택지 3번 보면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일단 1문단에 보면 악플러는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자기 통제를 잘 못할수록 뭡니까? 악플을 달아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는 건데 3번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가 타인을 비판한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자, 개미도 있어요? 예. 개미들도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죄송해요. 15번 한번 보시면 작년에도 개미 있더니 자,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거 해가지고요. 얘도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 문제죠. 일단 기억의 구형이라는 것은 수박의 둥근 모형 얘기하는 건데 수박을 가르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빨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수박의 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 디귿 앞에 보면요,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해가지고 얘도요 수박의 빨간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에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뒤에 보세요.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칼로 잘랐을 때 드러나는 수박의 빨간색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만 수박을 자르기 전의 모습이고요.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수박을 잘랐을 때 속에서 드러나는 빨간 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에 지시부사 넣는 문제들, 그렇죠? 접속부사죠. 접속부사 넣는 문제들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윤선도 이왕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처럼 우리말로 작품을 즐겨 썼다라는 거니까 전안의 접속어 그런 데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그죠? 허균이나 김만중은 뭡니까? 예, 한글 쓰는 것 넘어서 가지고요, 한글로 뭐까지 소설까지 그래서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3번에 나의 그러나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번은 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분 보면 다음에요,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이나 역접이니까요, 당연히 2번과 4번에 그래서나 따라서 들어가진 않아요. 벌써 여기서 2번, 3번, 4번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라의 그러나 들어가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시면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바로 라 볼게요. 라 같은 경우에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요. 우리 왜 납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낸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니 지정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걸 수납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수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맞아요. 선택지 4번에 나와 있는 대로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4번 라의 맥락에서는요,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로 전개하는 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일단 뭐 급한 대로 가볍게 잡아드리는 거고요. 예. 이따가 메가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 좀 찍을게요. 여기 지금 장소가 좀 애매하네요. 자, 그다음에 18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답 바로 확인할게요. 3번에 동현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현이가 제작하는 모습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일단 서연이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고, 그래서 이미 있는 형상을 베껴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현이는 그게 부처의 모습이라는 것이 전혀 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처럼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이미 있는 형상을 베끼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이미 있는 형상조차도 모습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것을 더 연구하면서 베끼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19번은 과학 원리 응용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일단 그 이유는 해가지고요. 서양의 벽난로가 말 그대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 같은 것들 묻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돌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까지 따뜻해지는 거고요. 아래부터 위까지. 그죠? 그다음에 벽난로는요. 바닥 바로 위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면 바닥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뭡니까? 바닥의 온돌에 의해서 따뜻해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는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벽난로 같은 경우는요, 위쪽에 이미 뜨거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예, 말 그대로 그죠? 4번처럼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바로 바닥 바로 위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바닥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은 지문이 굉장히 길기는 한데요.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이게 뭐 엄청난 추론은 아니고요. 살짝 범주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바로 볼게요. 이거는 좀 전체를 한번 보죠. 1번에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모두라는 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3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요. 그죠? 고급 포도주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3문단 보시면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샤토 디캠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뭡니까? 명품이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선택지 1번처럼 모두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나와 있는 게 이 문단인데요. 포도를 재배하는 북방 한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고, 북쪽까지 올라간 결과가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들은요, 이탈리아보다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될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자, 두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죠. 1문단의 정보 한번 보시면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 그 다음에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게 됐다 그랬으니까요. 일상적으로 마시는 포도주에 고급 포도주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지 3번에 그죠?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게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이라는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얘가 답인데,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마지막 다섯 줄 보시면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이야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면 백포도주나 중급 적포도주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 고급 적포도주, 게다가 코르크 마개를 끼워서 보관했을 때만
문제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4번에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거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론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그 환경상의 제약 때문에 아이고 막 하는 동안에 막 거미줄도 날아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환경상의 제약 때문에 제가 가볍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험지 하고요. 다 이제 제가 카페 하고요. 메가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 보면 사실은 어법하고 어휘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명확히 공부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그죠? 우리 국가직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꼬아낸 건 아닌데 기본적인 게 탄탄하지 않아서 틀리신 분들 계셨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요 20분 안에 풀기는 지문 길이가 좀 길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문학 비문학 골고루 나오면서요 비문학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했죠. 골고루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난도 자체가 국가직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 내에 푸는 게 아마 관건이었을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말 내에 통계 분석해 가지고요 정확한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 뭐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텐데 계속 이제 만약에 그냥 이번에 시험 삼아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방향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학원에서 다시 조금 더 깔끔한 환경에서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시험들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